네, 안녕하십니까. ERP 실무 실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재의 489페이지에 있는 재고 관리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구매 관리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구매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조달 업체로부터 구매를 사오는 것을 나타내고 주로 원자재 또는 상품을 구매해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매를 하거나 또는 생산을 한 제품을 창고에 이제 보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통칭해서 재고 관리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 정보를 입력할 때에 기초 재고를 입력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회사의 창고에 재고를 관리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자재 관리가 되겠고요. 구매 관리와 재고 관리를 합쳐서 그 중에 이제 구매 관리는 끝났고 이제 재고 관리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창고 간의 재고를 이동하는 업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고에서 저 창고로 옮기는 것이죠. 그거를 재고 이동 등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동했을 때도 ERP 상으로 이동한 정보를 입력해 줘야만 정확한 재고 관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어떻게 이동해라 라는 정보가 여기에 있습니다. 12월 20일자로 부품 창고에 있는 것을 제품 창고로 이동해라 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동을 하려면 우선 구매 자재 관리에 구매 관리에 가보면 재고 관리에 가보면 재고 이동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창고와 창고 사이를 이동하는 것을 나타내고요. 이게 이제 본사지요. 그리고 이동하는 기간이 12월 20일이니까 12월 달로 바꿔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회를 눌러보면 이동 일자를부터 입력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2020년 12월 20일 날에 창고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하면 부품 창고였고요. 장소도 부품 양품 장소에서 입고 창고는 제품 창고로 이동해라. 제품 양품 장소로 이동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동하는 물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밑에 창에서 입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CP01이라고 하는 품목을 이동하는 것이 되겠고, 이동하는 수량은 1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정보를 입력했는데요. 그거를 저장을 하려면 요 위에 줄에서 위에 창에서 두 번째 줄 다음 줄을 찍으시면 이동 번호가 이렇게 체번이 됩니다. 그리고 저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전산상으로 창고 부품 창고에서 제품 창고로 이동을 하고요. 그 이동한 정보가 ERP 상에서 저장이 된 것입니다. 그게 가장 간단한 이제 재고 관리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는 사업장 간에도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본사에서 예를 들어 지사로 옮겨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출고 사업장은 본사고 입고 사업장은 인천지사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하는 거는 하드디스크 1개 이동해라 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사업장 화면에서 수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이제 이 날짜를 12월 달로 바꾸시고 조회를 눌러 보시면 이동 일자가 있고 2020년 12월 20일 날 출고 이제 사업장을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본사가 있고요. 창고는 부품 창고고요. 출고 장소도 부품 양품 장소가 되겠습니다. 입고 이제 사업장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지사로 이동을 하면 입고 창고는 부품 창고가 되겠고 장소도 부품 양품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제 품목을 뭘로 옮기느냐는 밑에 줄에 입력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드디스크 01인 것 같습니다. 수량은 1개가 되겠습니다.
이동 단가는 그대로 안 물고 오네요. 1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저장을 입력을 했으면 위에 줄에서 이동 번호가 아직 안 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줄을 찍으시면 이동 번호가 따지면서 저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장 간에도 이동이 가능하고요.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편적인 자료 입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재고 실사 등록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산상의 재고, 즉 ERP 재고와 실제 존재하는 재고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ERP를 사용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그게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항상 재고를 실사를 하게 됩니다. 실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 조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실사한 거를 등록하는 것이 이 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31일 날 본사의 정기 재고 실사 결과이다. 재고 실사를 등록을 수행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고 실사한 정보를 등록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 등록한 정보를 좀 이따가 재고 조정 등록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재고 실사 등록이라는 걸로 이제 되어졌죠. 그죠? 거기에 2000 실사 기간이 1월 달이네요. 네, 1월 달로 일단 바꾸시고 그다음에 창고는 이제 제품 창고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조회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조회를 눌러 보면 아무 정보가 없지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분부터 먼저 입력을 하면 실사 일자가 1월 31일 날 2027년 01 3일 이고요. 재고 기준일은 똑같이 2020년 01 3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고는 이제 제품 창고고요. 그 다음에 장소는 제품 양품 장소가 되겠고 실사 구분은 정기 실사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줄로 가면 이제 되는데 그 다음 줄에다가 이게 지금 현재 제품이 재고로 있는 거를 다 가져와서 그거의 전산 재고와 실제 재고를 이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기 위에 일괄 전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찍으시고 여기다가 일괄 전개를 누르시면 전개가 일어납니다. 요 창고와 요 장소에 해당되는 곳에 지금 현재 전산으로 저장되어져 있는 재고가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실사 이제를 했더니 일단 PC01은 50개 똑같네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PC02는 55개. 이 차이가 있네요. 지금 현재 50개라고 했는데 52개가 되어지니까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PRML 은 PRML 01인데 나는 지금 현재 PRML만 적어놨구만요. 30개 똑같네요. 그 다음에 토너는 ML인가요? ML01은 50개. 그 다음에 레이저 프린터가 5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로서 보면 지금 전산 재고와 실사 재고가 차이 나는 거는 여기만 차이가 나네요. 예. 그죠? 마이너스 5개, 5개가 차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산 재고를 50개가 있고 실사 재고가 55개가 있으면 어느 거를 맞춰줘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전산 재고를 맞춰 줘야 되겠죠. 네. 전산 재고를 더 늘려 줘야 되겠죠. 실사 재고에 5개가 더 있으니까요. 그게 맞는데 비정상적으로 저기 군대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를 들어 내가 인제 총알을 쏘았는데 총알이 남았어. 어떻게 한다고요? 파 묻습니다. 그죠? 그거는 비정상적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은 실사 재고와 전산 재고가 있으면 실사 재고에 전산 재고를 맞춰야죠. 그거를 인제 또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인제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재고를 실제 조사하는 거를 어 저기 조사하는 거를 재고 실사라고 얘기합니다. 어 그래서 어 조정 수량이 있고요. 조정 처리도 있나요? 조정 처리. 그러니까 품목을 그래서 그 조정을 하는 거는 밑에 기초 재고, 재고 조정 등록이라고 하는 곳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1월 30일 날 재고 실사를 했더니 PC02가 실제로는 55개가 있더라 이거죠. 근데 전산에 50개만 있으니 5개를 인제 조정해 달라라는 거를 해야만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한번 써 봤던 기초 재고, 재고 조정 등록이라고 하는 거를 인제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 재고는 예전에 해 봤지요. 근데 입고 조정이나 출고 조정 탭이 또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어 둘 중에 어느 거를 사용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재고가 다르면 두 부서에서 재고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구매 부서에서는 출고 조정이라는 걸 할 수가 없죠. 출고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구매는 뭐만 할 수 있습니까? 입고만 할 수 있습니다. 입고 조정을 통해서 인제 재고를 조정할 것이고요. 영업부 같은 경우에는 입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출고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출고 조정을 통해서 인제 이 재고를 조정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인제 자재부 이성우가 인제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입고 조정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입고 조정이면 5개를 더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입고 조정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여기다가 1월달 칠을 해서 조회를 눌러 봅니다. 입력 가능한 상태가 된 상태에서 내가 하나하나 입력을 해도 됩니다. 요 정보를 2020년 2월 1일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는데 2월 달로 해야 되네요. 네, 2월 달로 바꾸겠습니다. 31일 실사해서 조정은 2월 달에 하는 겁니다. 어쨌든 아무 정보가 없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2020년 0201 해도 되지만 그러지 않고 방금 우리가 실사를 했던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고 실사 적용이라는 거를 누르면 차이 나는 수량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기간이 1월 달이었습니다. 실사 기간이. 조회를 눌러 보시면 차이 수량이 없어요? 이게 PC02가 아까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떠야 되는데요. 2020년 1월 1 일부터 31일 사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왜 안 뜨죠? 여기 앞에 재고 실사 등록한 거가 저장이 안 되나? 저장이 안 됐구만요. 지금 현재 보시면 실사 번호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없다는 말은 아직 DB에 저장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장하기 위해서는 다음 줄을 찍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실사 번호가 따지면서 저장이 됐고요. 인제 다시 원래 여기로 가서 재고 실사 적용이라는 걸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인제 저장이 됐기 때문에 1월 달로 조회를 눌러 보시면 우리는 인제 차이 나는 수량만 조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제 지금 보시면 실사번호 방금 했던 게 나오고 차이가 5개니까요. 5개만큼을 우리는 입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전산 재고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거를 선택 적용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정 일자만 내가 입력을 하면 돼요. 조정 일자는 2020년 0201로 하면은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5개를 이제 입고 하겠다는 입고 조정이니까 이제 됩니다. 단가도 있나요? 단가는 없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됐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저장을 하려면 여기 조정 번호가 따져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 조정 번호를 따기 위해서는 다음 줄을 찍으시면 조정 번호가 이렇게 따지면서 저장이 된 겁니다. 그죠? 그것이 재고 조정이고요. 그것도 재고 실사를 적용해서 하는 조정이고, 만약에 적용 안 하면 그냥 생자로 여기다 입력을 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입력하는 이제 양이 좀 많아질 뿐이지 아무 문제 없이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뭐냐면 세트품 수불 조정 등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전에는 없던 것인데 신규로 추가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트품이라는 거를 우리가 새로이 도입을 했지요. 품목을 등록할 때 아까 ML, PRML인가 하는 그 프린터하고 토너가 합쳐져 있는 세트품을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세트품을 수불 조정을 등록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수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받고 불은 보낸다는 겁니다. 받고 보내는, 입고하고 내보내는 그를 수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조정을 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 제품, 반제품을 판매 목적을 세트품으로 구성하기 위한 등록하는 것이 바로 이 세트품 수불 등록, 수불 조정 등록이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는 상품, 제품, 반제품으로 지금 현재 재고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 그걸 세트품으로 만들려면 그 만드는 어떤 그 동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세트품 수불 조정 등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1월 20일 날 본사에서 세트품 구성에 수불을 조정하고자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시면 세트품 수불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거기가 지금 현재 1월 20일 날 되었으니까 조정 기간이 1월 달로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회를 눌러 보셔야 일단 사업장은 있고요. 부서, 노란 게 많이 있네요. 입고 창고를 뭘로 합니까? 부품 창고, 부품 양품 장소네요. 입고 장소는 부품 양품 장소. 출고 창고는 제품 창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고 창고에 있는 거를 출고 창고, 이제 부품 창고에 있는 거를 가져와서 제품 창고로 이제 세트품 만들어 갖고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제품 양품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회를 한번 눌러 볼까요? 네. 그리고 이제 뭐를 이제 내가 조정할 거냐, 이제 할 거냐라고 하면은 그 조정 일자, 여기가 2020년 0120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모품목을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보면 세트품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딱 하나 있습니다. PRML이라고 하는 01이 내가 빠져가지고 PRML로 그냥 제 거에서 쓸 테니까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PRML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입고 조정 일수가 조정 수량이 1개입니다. 1개. 1개인데 단가는 29만 원 이고요. 그러면은 금액이 나올 겁니다. 요거를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요거의 세트에 이제 소요되는 제품이나 상품을 여기도 밑에다가 적어야 되는데, 그거를 뭐 생자로 적어도 되겠죠. 엔터를 치면 아마 밑으로 내려갈 것 같은데. 예, 밑으로 내려오죠. 그죠? 그러면은 그렇게 해도 이제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위에 보시면 요거를 찍으시고
세트 적용이라는 거를 누르면 요 세트에 들어가는 제품과 상품이 여기에 쭉 나올 겁니다. 그러면 세트 적용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어? 안 되네요. 조정 번호까지 딴 다음에 그것을 이런 상태에서 해볼까요? 이걸 지우고 해볼까요? 지금 현재 삭제 한 다음에 이거 다 전체가 없어져 버리네. 다시 조정 일자를 2020년 이게 그냥 지워져 버렸네요. 제가 잘못해가지고 세트 품목이 BRML이고요. 그 조정 수는 1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29만 원. 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걸 누르시고 세트 적용. 세트 적용이 안 되는데. 딴 상태에서 세트 이제 되네요. 이걸 이제 딴 상태에서 여기 그 조정 번호를 딴 상태에서 세트를 누르면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정 번호가 안 딴 상태에서 하면 안 되고 조정 번호가 딴 상태에서 이 세트 적용이라는 게 활성화가 되면 그때 이제 이렇게 세트 적용을 누르면 세트 적용할 거를 이제 이 BOM과 비슷한 거지 않습니까? 세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예전에 기초 정보에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PRML이라고 하는 세트 품목은 상품이네요. 둘 다 ML01과 프린트 01로 되어져 있었는데 그 두 개 다를 이제 확인하시면 여기에 들어온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요만큼을 아까 부품 창고에서 빼가지고 만든 다음에 이 세트품은 제품 창고에 입고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장을 하려면 요 다음 줄을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줄을 찍으시면 저장이 됐고 다시 한 번 더 가보면 조정 번호도 따져 있고 저장이 잘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트품을 이제 세트품이라고 하는 거는 생산은 아닌데 생산된 거를 합쳐서 내보내는 거니까 전체 ERP의 기능 중에는 그게 없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세트품에 대한 거를 이제 구성하는 또는 이제 만드는 그 과정이 세트품 수불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부품 창고에 있는 이제 상품들을 뽑아서 제품 창고로 세트품을 이제 옮겨 놓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죠? 그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바로 재고의 업무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부터는 재고에 관한 이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 수불 현황부터 시작해서 잠깐만요. 전화가 와가지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전부 다 현황인데요. 현황 중에 첫 번째가 현재고 현황입니다. 즉 지금 현재 창고에 에, 재고, 현재고 현황.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여기 있죠. 조정 등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현재고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밑에 바로 있는 현황은 이제 뛰어넘고요. 뛰어넘고 여기 재고 수불 현황으로 넘어가면 이제 현재고 현황이라는 것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찍어 보시면
각 창고에 있는 모든 재고에 대한 현황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전사적으로도 볼 수 있고 사업장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해당 연도의 전체를 만약에 전사적으로 본다 이러면 지금 현재 품목이 이렇게 각각 있고요. 그 품목의 기초 수량, 즉 기초 제일 처음에 이 회기가 시작될 때 1월 1일 날 50개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입고가 몇 개가 되고 출고가 몇 개가 되고 그래서 현재 재고가 얼마 남아 있다라는 정보가 각각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재고가 얼마고 기초가 해서 총 재고량, 재고 수량이 얼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전사적으로 할 수 있고요. 사업장에서는 사업장별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별로 만약에 이제 본사만 보려면 본사만 볼 수도 있고요. 지사만 보려면 지사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검색 조건에다가 이제 사업장명을 입력을 하면 본사만 보이겠죠.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자재 재고 현황이 현 재고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거를 비슷하게 이제 일자별로도 재고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형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생산이냐, 외주냐, 구매냐, 영업이냐, 사업장, 창고 이동 뭐 이런 식으로 각 유형별로 내가 볼 수 있는 조회 화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유형 구분이 있겠죠. 수불 유형이 있습니다. 생산이냐 외주냐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수불 현황이라고 하는 거는 입고되고 출고되는 그 현황을 나타내는 것을 수불 현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자별로도 가능하고요. 상세 현황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과다 재고 명세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이제 재고가 유지되고 있는 제품의 경우나 또는 품목의 경우에 그것을 뽑아주는 게 과다 재고 명세서고요. 부동 재고 명세서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부동재고 명세서도 볼 수가 있고요. 부동재고 명세서를 창고 기준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현재 현황에 대한 메뉴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 금액도 있고요. 재고 금액도 있고 재고 금액 은 이제 단가 옵션 버튼을 눌러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요걸 한번 볼까요? 재고 금액이 어디 있나요? 요거 네. 요거에서는 이제 일자를 이제 전체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올해 전체를 한번 보면 좋겠네요. 이렇게 찍으면 이제 조회를 눌러보면 되는데 이게 금액이 얼만큼 되는지는 여기 밑에 가보면 나올 겁니다. 합계가 50개고 100개고 이제 이건 집계고요. 금액으로 보려면 금액을 해서 조회를 눌러보시면 금액으로 나오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체 금액이 얼마다라는 것이 여기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8,400만 원어치의 재고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금액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고 현황, 즉 로또 현황, 로또 품목의 경우에 재고 상태를 조회하는 것도 존재합니다.
로또 품목은 따로 우리가 정했나요? 네. 그 다음에 로또 현 재고 현황 에 대한 정보는 뭐 로또 품목의 재고 상태를 조회하는 화면도 있고요. 그냥 위에 있는 현 재고 현황은 로또가 아닌 다른 것들이고요. 이건 로또 현황에 대해서만 로또 품목에 대해서만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 이제 재고가 얼만큼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이건 주로 현황 화면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재고에 관련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앞에 있는 재고 관리의 업무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단순 그냥 이동이고 재고 조정이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수불 현황은 전부 다 조회 화면이고요. 근데 이제 하나 이제 좀 어렵게 이론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재고 평가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고 평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회사에 보관하고 있는 재고의 전체 가치를 계산하는 것을 재고 평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은 개수 곱하기 아까 금액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들어올 때의 단가가 항상 일정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들어올 때마다 가격이 조금씩 달라지겠지요. 그럴 때 과연 지금 현재 보관되어져 있는 재고의 단가는 무엇을 적용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하는 것을 바로 재고 평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산품 표준 원가를 등록해야 됩니다. 구매품의 경우에는 분명히 있는데요. 이 생산품의 경우에는 원가를 등록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12월에 조회를 눌러 보시면 생산품은 지금 생산품에 대해서는 얼마인가요, 이게? 생산품의 경우에는 금액이 불명확하거든요. 그래서 단가를 등록하기 위해서 이것을 생산품 표준 원가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없네요. 이거를 일괄전개 표준 원가 이걸 등록을 해야 되나요? 잠깐만요. 이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생산품이 우리 그때 기준을 등록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안 나오죠? 생산품 표준 원가 조회. 제가 원가로 혹시 입력 안 한 게 있나? 조회. 아닌데. 지금 현재 이 부분 맨 마지막 부분에 우리 앞에 표준 원가랑 여기 실제 원가랑 등록을 했습니다. 품목 등록 정보에 있어요. 있는데 표준 원가는 이제 우리가 입력을 안 했는데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입력을 하겠다라는 게 생산품 표준 원가 등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현재 없네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사항은 없네요. 없는데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똑같이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이상하긴 한데요. 왜 그런지 한번 생산품 다 없는데 품목에 그럼 우리 품목 우리 정보에서 시스템 관리의 기초 정보 관리의 품목 등록이라는 정보에서 생산품이라고 입력을 했지 않습니까? PC01, PC02 한 번만 보겠습니다. 조회를 해보면 PC01이 있고요. PC02가 있고 여기서 보면
조달 구분의 생산이 있고요. 계정 구분은 제품이라고 했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표준 원가가 얼마고 실제 원가가 얼마인지 여기 지금 현재 책에 나와 있는 게 그대로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조회가 안 되고 있네요. 조회가 안 되고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ERP의 지금 오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입력하는 지금 어떤 데이터도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에 재고 평가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고 자산에 대해서 재고 평가를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고 평가를 하는 이제 방법이 이렇게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이선출법이 있다라고 예전에 우리 마감 통제 마감 설정 자재 마감 설정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요거를 우리 ERP 이 회사에서는 어떤 방법을 적용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해 나가는 것이 재고 평가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실습 예제를 보시면 2020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의 생산품에 대한 재고 평가를 하시오라고 했고 재고 평가 방법은 선의선출법이고 킹덤 컴퓨터 본사고 유원규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고 평가는 구매 자재의 재고 평가 작업이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 보시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제 여기에 기수 국이고 그 다음에 생산품에 대해서 조회를 눌러 보시면 이제 2009기고 기간이 2020년 01월부터 2020년 03월까지의 것이 되고요. 그것에 대한 이제 재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입력을 하시고 재고 평가라는 부분을 눌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고 평가 방법이 선입선출법인 거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기 한번 재고 평가를 눌러 볼까요? 그러면 재고 평가가 이루어지네요. 네. 수행이 됩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했더니 생산품에 대해서는 PC01과 PC02와 PRML에 대해서는 이렇게 재고가 있고요. 현재의 가치는 7,900만 원, 7,100만 원, 800만 원, 총 1억 5,800만 원의 평가가 내려진 겁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사용된 것이 선입선출법인지 뭔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거는 여기 마감 데이터 관리, 시스템 관리의 마감 데이터 관리의 자재 마감 통제 등록이라는 곳에 가보면 재고 평가 방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지금 선입선출법으로 하니까 여기 정해져 있죠. 그죠? 방금 현재 여기에 선입선출법이라고 하는 거가 요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총평균법으로 하겠다라고 고치면 수정 통제 설정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재고 평가를 방금 마감을 했죠. 언제 했냐면 3월 30일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전에 3월 30일 이전은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정할 수 없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이제 재고가 얼만큼 이제 3월 31일 기준으로 재고가 얼만큼 남아 있다라고 이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방금 여기에서 재고 평가 작업을 하게 되면 방금 본 자재 마감 통제 등록의 마감 일자가 3월 31일로 수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실제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선의선출법에 대한 것은 이론 시간에 우리 교재의 이론 부분에 보면 잘 나와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고 공부를 하셔야만 됩니다. 그게 이제 손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지금 ERP로도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ERP 계산은 방금 보여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계산은 됐습니다. 만약에 구매품의 경우에도 이렇게 해서 조회를 누른 다음에 똑같이 2020년 01과 2020년 03으로 해서 재고평가를 눌러보시면 재고평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왜 안 되죠? 이게 저장이 안 됐는가 본데요. 2020년 01과 2020년 03 이렇게 가서 그 다음에 올 누르고 재고평가를 누르면 평가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킹덤 컴퓨터 본사에는 상품이 있고요. 구매품이 중에서 지금 상품이 있는데 그것의 재고 금액은 900만 원 정도가 되는 지금 현재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평가를 하고 나면 이제 재고 평가 보고서를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구매 자재의 재고 평가 보고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고 자산 명세서도 볼 수 있고 전부 다 이제 조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고 자산 수불부도 나옵니다. 수불부라고 하는 건 재고가 나가고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체 출고한 내역도 있는데 대체 출고는 거의 우리가 쓰지 않는 것인데요. 실제에서는 많이 쓰는데 지금 현재 예제에서는 대체 출고를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대체 출고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체 출고 내역을 현황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체 구매 자재 관리 현황과 또 구매 자재 관리 그 업무 처리하는 것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